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해리 케인의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캡틴 손흥민이 그의 빛나는 능력을 펼쳐 영국 축구계의 최정상으로 우뚝 섰을 때 해리 케인의 이야기는 어떤 전설적인 선수의 모습과 섞여 어느덧 불투명한 신화로 변해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신화의 어두운 면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그와 동시에 손흥민은 케인의 부재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으면서도 어느 정도의 미묘한 언급을 했습니다. 그 미묘함은 더 강한 평가를 억제하기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 안에는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걸까요? 여름 이적 시장에서 위레는 에릭 다이어를 가져오는데 큰 기대를 걸었지만 그 기대는 낭비되었습니다. 팀원들이 자신만 보고 패스하지 않아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감독 투엘도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중에 케인의 플레이를 보며 감독조차도 한숨을 내쉬는 모습이 자주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선수의 운명이 어떻게 교차하게 되었고 그 교차로 인해 케인의 평가가 어떻게 변해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직도 많은 영국인들이 토트넘에서 케인이 개인 능력만으로 골을 넣었지만 팀 성적은 좋지 못했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트넘의 케인 중심 파벌이 감독을 물러낼 정도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 뒤에는 케인을 밀어주는 것이 아닌 이야기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공공연한 비밀인 것이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해리 케인의 진정한 역할과 그가 토트넘과 잉글랜드 파벌에 미친 영향력을 탐구하고자 합니다. 이 모든 것이 과거와 현재의 축구 경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써 우리는 케인의 레전더리한 실체를 더 깊이 파고들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해리 케인은 토트넘이 아닌 다른 팀에서 뛰면서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무척 뛰어난 축구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경기를 마치는 영국 축구의 귀감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축구 경기장에서 듣지 못했던 그의 소식이 놀라웠습니다. 이는 아마도 그의 능력을 실제로 아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한편 한국 선수들이 뛰는 팀에서의 성과에 대한 관심은 한국 축구 팬들에게 익숙한 논리일 것입니다. 그렇게 케인은 다양한 시선과 비교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케인의 이적에 관해서는 독일의 주요 매체인 빌트가 충격적인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들은 위너가 케인의 이적료로 받은 돈을 이미 유니폼 판매로 회수하고 수백억의 순이익을 올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상황은 굉장히 놀라울 뿐만 아니라 이번 여름에 지출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리 케인의 토트넘 이적은 단순한 협상이 아니라 악마의 대머리 협상과 다니엘 레비 토트넘 회장의 끈질긴 협상 끝에 이뤄진 것으로 이적료 1억 유로 약 14,800억 원로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회계상으로는 이적시장 손익계산서에서 흑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두 명의 선수를 영입하고 다른 선수들을 이적시켜서 지불한 이적료를 상쇄한 결과입니다. 그 중에서도 케인의 이적료는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그의 이적료에는 1억 유로의 보너스가 추가되었지만 놀랍게도 이 비용은 실제로 계좌에서 지불되지 않았습니다. 위너가 케인에게 지불한 1억 유로는 모두 회수되었으며 오히려 약 261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케인의 유니폼은 여전히 특정 팀을 대표하며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해리 케인의 독특한 이적 이야기로 그의 축구 선수로서의 가치와 함께 더 많은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그의 이적이 어떻게 회계적으로 처리되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관심과 논란은 축구계와 팬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기력 역시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케인은 리그 16위 팀과의 경기에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 독일 현지 매체와 팬들은 감독을 비롯한 모두가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축구 통계에 따르면 케인은 그날 미넨 선수 중 가장 적은 5번의 전파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반면 김민재는 가로채기, 2회, 걷어내기 등을 기록하며 7번째를 찍어냈죠. 케인의 5번의 전파는 상대 선수들을 포함한 전체 22명의 선수 중에서도 최하위 순위를 차지한 것이었습니다. 팬들은 경기 후 바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축구는 단체 스포츠인데 케인은 골을 넣는 것만을 무작정 추구하며 다른 요소를 고려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상대 선수들이 케인에게 집중 마크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다양한 수치를 고려하면 케인은 그냥 서 있어서 돈을 받을 준비만 한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경기 데이터를 보면 이는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케인은 그날 패스의 성공률이 6%로 기록했습니다. 공격수의 패스 성공률이 비교적 낮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80% 정도의 성공률을 유지하는 것을 고려할 때 매우 낮은 수치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케인의 특기로 알려진 골 결정력입니다.
이제는 토트넘의 모든 선수들이 떠났지만 케인은 밥상에서 입만 벌린 꼴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의 공중볼 겸합 성공률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즉, 태어가 강점인 케인조차도 패스와 팀 동료들의 연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스스로 노력하거나 성공시키는데 실패한 것입니다. 이것은 케인의 팀 플레이 능력이 어느 정도로 형편없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입니다. 독일에서도 케인의 현재 모습에 대한 비판이 경기마다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이전에 예견된 것처럼 보이며 빌트지도 이에 대해 이미 언급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케인의 경기 스트레스를 옹호하는 세력이 있지만 사실상 우리는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투엘 감독은 바가지를 썼다는 말로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었죠. 그러나 미드와의 경기에서 22-0으로 승리한 것은 당연히 아닌 일입니다. 물론 리그 선두를 유지하고 있긴 하지만 눈에는 이러한 승리에도 불구하고 팀 재정을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평가는 주로 케인의 부진에 기인한 것입니다. 실제로 경기 종료 직전에는 희한한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추가 시간에 골을 넣지 못하고 경기장을 떠난 케인의 모습은 눈에 띄게 보였습니다. 이전 경기에서는 그의 골 결정력이 돋보였지만 이날은 한 발의 골도 넣지 못하고 고전했습니다. 무대는 축구장, 빛나는 스타는 김민재. 뮌헨의 숲속에서 그는 기가 막힌 무대를 선사했습니다. 공격의 플로우를 잘 찾지 못하는 뮌헨은 수비를 강화해야 했죠. 그 중심에 김민재가 있었습니다. 상대의 빠른 스루 패스를 상쾌하게 차단하는 그의 스피드와 파워. 깜짝 놀랐습니다. 전반 20분을 돌아보면 내낸 플라타바의 스루 패스를 막아낸 김민재의 순식간의 반응과 스피드. 그것은 진정한 수비의 대가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멈추지 않았죠. 후반 5분, 이역적인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헤더. 김민재는 뮌헨의 수비를 완벽하게 리드했습니다. 한편 케인에 대한 시각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는 골대 앞의 슈팅 기술이 뛰어나긴 하지만 뮌헨에서의 적응이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손흥민과의 컴비가 그립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이 두 선수의 운명이 이렇게 갈라질 줄은 누가 상상했을까요? 이렇게 뮌헨의 한편의 드라마가 펼쳐졌습니다. 오늘의 경기, 그리고 김민재와 케인의 이야기를 담은 이 영상을 마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브리핑과 구독 잊지 마세요.